자, 22강입니다. 이번에는 배관의 주손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우리가 그냥 공부하지 말고 약간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배관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배관에 우리가 유체가 흐르다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원했던 값이 아닌, 그러니까 비점성이 아닌 점성 유체를 쓰기 때문에 물도 다 점성 유체인 거죠. 우리가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손실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물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람을 아주 살짝 혹 불어도 지구 반대편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실이 이렇게 경로 중에 배관을 지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가 주손실 또는 메이저 손실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배관이 건물이 직선으로만 있지 않잖아요. 얘가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중간에 분기될 수도 있고 밸브 같은 것도 달려야 될 거고요. 우리가 이런 곳에서 생기는 거는 우리가 부차적 손실이라고 하고, 그거는 다음 강의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주손실이 뭔지 이제 개념을 잡았죠. 자, 그러면 주손실은 어떻게 계산하냐? 다양한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젠 윌리엄스 식이라는 게 있고요. 달시 바이스바흐 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이름이 뭐 원래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얘 영어가 아니어가지고 바이스바흐라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뭐 하젠 포화젤 식도 있는데 얘랑 둘은 원래 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형된 식인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사용하기 좋게 바꾼 것일 뿐, 나중에 맞춰보면 둘이 똑같은 식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실무에서,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스프링쿨러라던가 옥내소화전 같이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하제 윌리엄스 식을 많이 적용하고요. 얘는 지금 저희가 필기 유체역학에서 안 배울 거지만 실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식이죠. 그리고 달시 바이스바흐 식은 뭐냐면 우리가 덕트 같이 일반적으로 소방에서는 기체를 유송하는 설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따로따로 쓰냐? 얘는 물에만 적용할 수 있는 식이고 얘는 모든 유체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도 달시 바이스바흐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싶겠지만 얘가 더 계산이 쉬우니까 위에 걸 쓰는 거고, 못 쓰는 데다가는 달시 바이스바흐 식을 쓰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달시식에서, 그러니까 달시와 바이스바흐라는 사람의 식입니다. 자, 달시식에서 우리가 물 배관도 여기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개념이 뭐냐면 배관 내에 유체가 흐르면 발생하는 마찰 손실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꼭 배관이 아니고 덕트든 뭐든 어떤 경로 안에 흐르게 되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찰 손실을 우리가 수두 손실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압력 손실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약간 달라 보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미터 아쿠아로도 볼 수 있고 파스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수두로 표현한 식은 감마원의 P에 Z 이런 식으로 썼고요. 압력으로 표현한 식은 2분의 로브이 제곱에 P에 Z 감마로 썼었죠. 단지 얘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맞춘 거잖아요. 개념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마찰 손실은요, 그러니까 배관 중에 갈 때 어떤 게 손실이 강해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멀면 멀수록 손실이 커질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손실이 커질 겁니다. 이때 기억해 주시고, 근데 이 속도가 제곱에 비례를 해요. 왜 제곱이냐고 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통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손실은 줄어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이 곱으로 바꿔주고 여기에 비례상수를 취해주게 됩니다. 비례상수 점성계수 할 때 했었죠. 그게 이렇게 마찰 손실 계수라는 거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F가 뭔지 안 써놨군요. 죄송합니다. F는 마찰 손실 계수인 거고, 요 L은 그 배관의 경로의 길이, 직경, 속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미터 아쿠아는 그냥 미터라고 쓰고요. 요 식 압력 손실식을 보면 우리가 속도
수두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가 압력은, 동압은 이렇게 썼죠? 우리가 여기다 감마만 곱해주면요, 이 두 개 같은 식이 되잖아요. 우리가 감마분의 G는 로가 되니까 감마랑 G랑 지워주면 여기 로 붙이면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만 동압이 들어가 있냐, 속도 수두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단위가 미터가 되기도 하고 파스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전 책이라던가 시험 문제라던가 나는 이 동압식도 안 외워진다라고 하면 그냥 원래 수두식에 감마만 곱해주면 얘가 압력 손실식이 되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 되게 복잡한 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색을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시험엔 얘만 외우는 겁니다. 측류. 우리가 측류냐 난류냐 천이영역량을 구분했었잖아요, 저번 강의에서. 이걸 구분하는 게 우리가 이 측류, 천이영역, 난류에 따라서 손실이 얼마나 걸리는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터널 그리다 말았었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자, 우리가 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번에 레이놀즈 배웠으니까 속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손을 뻗고 이 벽을 지나갑니다. 그럼 느리게 가면 손이 하나도 안 아프죠? 벽을 만지면서 가도. 시속 한 3km라고 해볼게요. 안 아픕니다. 시속이니까 H죠. 근데 얘가 만약 차가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터널 벽면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대고 있다고 해보세요. 손이 작살나죠? 왜냐면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비례상수 이제 마찰 손실 계수를 두게 됐는데, 이 마찰 손실은 64 나누기 레이놀즈 수로 표현이 됩니다. 레이놀즈 수가 애초에 저번 강의 복습을 살짝 해보면 뮤분의 로 VD 또는 뉴분의 VD였으니까 얘는 레이놀즈 수가 분모에 있으니까 여기 식 대입해보면 로 VD에 64뮤라고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VD에 64뉴라고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 레이놀즈 수라는 자체가 우리가 관성력과 점성력에 비었는데, 그러니까 속도가 느린 편인 거예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얘는 점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식이 된 거고, 우리가 실제로 더 빨라지면 여기 보면 여기 D라는 게 D가 아니고 엡실론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벽이 얼마나 이렇게 거치냐, 우리 눈으로 봤을 땐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확대해 보면 얘가 막 이렇게 오돌오돌 하다는 거죠. 엡실론은 그 절대조도라고 부르고 표면에 얼마만큼 거칠음이 나 있냐, 이런 표시입니다. 이런 거 알면 좋지만 넣어는 놨습니다. 일단 얘는 우리가 공부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식은 반드시 외워서 이 F에다가 이렇게 F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체 써놨죠? 측류만 외우시라고. 하젠 포화젤 식이 있습니다. 매끈한 수평관 내에 측류로 흐를 경우 마찰 손실을 계산하는 식으로서 우리가 달시식은 이 하젠 포화젤 식을 갖다가 천이영역이나 난류에 적용을 하려다 보니 우리가 마찰 손실 계수를 별도로 넣어서 우리가 각각 구해서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측류에만 쓰겠다고 한정 지어놨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을 마찰 손실 계수 F가 없이 그냥 바로 뮤를 넣어버려 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구성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그냥 상식적인 거, 상식은 아닐 수 있는데 이제 배우면 우리가 좋은 거, 소방은 전부 난류입니다. 측류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물 같은 경우에 뭐 최소로 계산을 해도 레이놀즈 수가 한 10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가 또 넣었어요, 수력 직경을. 자, 여기 식에 요 D도 우리가 직경을 넣지만 얘도 수력 직경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의 직경을 넣었던 식을 구할 때 사각형으로 나온다면 전부 수력 직경으로 환산을 해주시면 되는 걸 이제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이제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나와요. 이 마찰 손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제가 레이놀즈가 제일 최고라고 했던 건 여기서도 다 레이놀즈 수를 쓰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온 거고, 문제풀이 유형에서는 마차손실 계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거리가 1000m입니다. 항상 정리해 주세요. 요 지름이 20cm니까 0.2m예요. 그럼 1시간에 물을 800세제곱미터 보낸대요. 그러면 Q도트는 800세제곱미터 per hour죠. hour가 됩니다. 그러면 몇 킬로파스칼의 압력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순간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즉 마찰 손실이 얼마냐는 뜻이에요. 그 손실을 이겨내고 우리가 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찰 저항 계수, 마찰 손실 계수는 0.03이다. 고맙게도 값을 그냥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시식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압력으로 물어봤으니까 압력 손실 델타 P는 우리는 항상 MKS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나오면 파스칼 단위가 됩니다. 델타 P는 F 곱하기 D분의 L에 2분의 로 V 제곱이 됐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구해야 되는 거, 없는 거는 V죠. 그럼 우리가 V는 연속 방정식 Q는 AV에 의해서 우리가 Q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얘는 단위가 제곱미터인데 우리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코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단위를 지금 미터 퍼 세코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써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지워버릴까요? 그냥 이제 Q 도트를 A로 나눈다는 것은 Q 도트를 파이 D 제곱 나누기 4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값을 대입을 해보면 Q 도트는 일단 800인데 밑에가 크니까 밑에부터 해보면, 자, 제가 아예 분수로 써볼게요. 파이 곱하기 0.2의 제곱 나누기 4가 되고요. Q 도트는 800이 되는데 단위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얘가 H가 지금 밑에 있잖아요. 분모에 있으니까 곱하기 H를 위에 곱해줘야 없어지고, 우리가 밑에 1시간은 3600초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계산기를 뚱땅뚱땅 두들기면 7.07m/s가 나오게 됩니다. 자, 속도 7.07을 구했어요. 속도. 자, 그럼 이제 그대로 해서 여기 값 넣어주면 되는 거죠.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색깔을 바꿔서 0.03 곱하기 길이는 1000m고요. 관해직경은 0.2m입니다. 그리고 물의 밀도는 1000kg/세제곱미터고 속도는 7.07m의 제곱이 돼야 됐고요. 그리고 나누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밑에다 이어쓸게요. 혹시 또 보시기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밑에 치워놔도 상관없으시죠? 자, 계산을 하면 374만 8,867파스칼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킬로파스칼로 바꾸면 3개 앞에 여기 점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약 3,749킬로파스칼이 나오고, 여기서 유사한 답을 찾으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체역학은 우리가 단위를 몇 자리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항상 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름이 150m, 미리미터, 그러면 0.15m, 비중이 0.85, 동점선 계수 U가 1.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합니다. 단위 써야죠. 항상 단위도 체크해 주셔야 실수를 안 합니다. 심지어 단위를 잘못했는데 여기서 답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량 Q닷은 0.01 세제곱 가로 칠까요? 세제곱미터 퍼 초가 됩니다. 자, 이때 관마찰 계수 F는 얼마인가? 자, 우리가
먼저 속도를 구해볼게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놀즈 수로 보면 U를 줬으니까 U분의 VD고 속도가 없죠, 속도가. 그래서 속도부터 한번 구해보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조건에서 속도를 구하면 V는 Q닷을 A로 나눈 거고 뭐 이제 파이 D 제곱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Q닷은 4 파이 D 제곱 나누기 4가 되고요. 얘는 위에 0.01이고 파이 곱하기 0.15의 제곱에 나누기 4를 해주면 얘는 0.566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자, 속도를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레이놀즈 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레이놀즈 수는 U분의 VD가 되고요. 0.566 곱하기 0.15에 U는 1.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계산기를 뚱땅뚱땅 하면 638.35가 나옵니다. 단위는 없죠. 딱 봐도 얘는 지금 측류네요. 무조건 측류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난류식은 내면은 양아치죠. 그냥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안 내니까요. 그럼 우리가 관 마찰계수, 측류에서의 관 마찰계수는 64를 레이놀즈 수로 나눈 거였어요. 그러면 64를 638.35로 나누면 약 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쉽죠? 네, 연습만 하면 이 식만 외우고 있으면 다 쉽습니다. 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식의 응용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이제 또 문제 조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U랑 Q닷은 0.02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자, 직경 D는 50cm니까 0.5m가 되고요. 주철관수의 길이 L은 1000m입니다. 자, 손실수두는 얼마인가? 델타 H는 얼마냐고 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점성계수 뮤는 0.103 뉴턴 세크 퍼 세고미터가 그냥 파스칼 세크죠. 이렇게가 파스칼이니까요. 자, 그리고 비중은 0.9이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이거 구할 때 다 속도는 먼저 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결국 손실수도 구할 때 여기서 지금 조건에 속도가 없기 때문에 속도부터 구하는 게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럼 V는 이제 그냥 바로 해서 Q 다트 나누기 파이 D 제곱 나누기 4가 될 거고요.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면 0 밑에부터 대입해야 식이 이쁘게 써지겠네요. 파이 곱하기 0.5의 제곱 나누기 4를 0.02에서 나눠주면 이 계산기 두들기면 0.1019 세제곱이 아니죠.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속도를 구했으면 마찰 손실을 구해볼게요. 이거 측류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난류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냥 처음부터 측류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요. 그럼 64를 레이놀즈 수로 나눈 게 되고 아까랑 다르게 이번에 한 번에 그냥 진도를 나간 거예요. 따로따로 안 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뮤를 받았으니까 로 VD를 64 곱하기 뮤로 할 수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 값을 대입해 봐야겠죠. 쭉 써서 로는 비중 곱하기 물의 밀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중부터 넣어서 0.9에 물의 밀도 1000을 넣어줄 거고요. 속도가 0.1019 그리고 직경이 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에 뮤는 0.103이네요. 이걸 계산기로 두들기면 0.14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찰 손실까지 구했어요. 속도도 구했고요.
조건에 V도 들어왔고 마찰 손실 계수 F도 들어왔으니까 바로 손실 수두를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럼 한 번 더 복습으로 나가서 그냥 밑에다 쓰시죠. 손실수도 H는 F D분의 L 2G분의 V제곱으로 하면 손실수두가 되죠. 그럼 값 대입해서 여기 마찰손실계수는 0.144가 되고요. 그리고 간격은 여기 0.5 갖다 썼던 거 있으니까 0.5에 길이가 1000m죠. 네. 길이는 1000m. 속도 여기 다시 가져와서 0.1019의 제곱 그리고 2 곱하기 9.8이 되겠죠. G 아직 못 외우신 분은 없을 테니까 이걸 계산하면 0.153m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문제에서 답을 찾아보면 0.153은 없지만 0.15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걸 응용해서 막 펌프 동력도 구하고 하니까 이 달시식은 반드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